월 40만원으로 시작한 QLD 계좌가 52세에 약 50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액 연봉자도 아니었고 주식으로 단기간에 큰돈을 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가 특별했던 것은 수익률이 아니었습니다. QLD가 80% 넘게 무너졌을 때도 다음 달 월급으로 다시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 현수는 32살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고 연봉은 4천만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했고 자동차도 바꿔야 했으며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2006년 6월 나스닥 100 하루 움직임의 2배를 추종하는 QLD가 출시됩니다. 현수는 월급날마다 40만 원이 QLD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자동 매수를 설정합니다. 월 40만 원이면 1년에 480만 원입니다. 그 당시 현수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인생이 바뀔 만큼 커 보이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2007년 말 현수가 넣은 원금은 약 720만 원이었고 계좌는 약 9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투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2008년 QLD는 1년 동안 약 73% 하락했습니다. 2007년 고점부터 2009년 3월 저점까지 최대 낙폭은 약 83%였습니다. 1억 원이 1,700만 원 가까이 되는 하락입니다. 현수 역시 3년 동안 총 1,200만 원을 넣었지만 2008년 말 계좌에는 약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아끼고 투자했는데 넣은 원금의 절반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결국 사라질 상품이라고 했고 지금이라도 남은 돈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 현수도 매도 버튼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당장 사용할 돈은 따로 있었고 다음 달에도 월급이 들어오며 QLD에 넣은 돈은 적어도 10년 동안 사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월급날에도 40만 원을 넣었습니다. 2009년 QLD는 약 121% 상승합니다. 2008년 말 약 500만 원이었던 현수의 계좌는 추가 적립금을 포함해 2009년 말 약 1,860만 원으로 회복됩니다. 폭락 전에 샀던 돈은 큰 손실을 봤지만 폭락 중에 매수한 돈이 빠르게 수익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 현수는 36살이 됐습니다. 연봉이 오르자 월 투자 금액을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립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찾아왔고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도 강등됐습니다. QLD의 연간 수익률은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수익률이 낮은 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낮은 가격에서 수량을 늘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3년에는 나스닥 기술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QLD가 약 82% 올랐습니다. 현수가 지금까지 넣은 원금은 약 5,040만 원이었지만 계좌는 약 1억 3,700만 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원금보다 수익금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복리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현수는 40살이 되면서 월 투자 금액을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아이의 학원비와 보험료가 늘었고 자동차도 오래됐지만 월 100만 원. 자동 매수는 생활비처럼 먼저 빠져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남는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집을 넓히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면 매월 대출 상환액이 150만 원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수는 무조건 집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부부가 함께 계산했습니다. 집을 넓히는 대신 QLD 자동 매수를 멈출 것인지 지금 집에서 조금 더 살면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부부는 5년만 더 기다리기로 합니다. 투자 계좌를 가족에게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 투자는 성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말 현수의 계좌는 약 4억 8천만 원이 됩니다. 2019년 QLD가 약 82% 상승하면서 계좌는 약 8억 8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제 은퇴가 정말 가능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급락이 찾아옵니다. 항공편이 멈추고 공장이 문을 닫았으며 미국 증시는 매일 기록적인 속도로 하락했습니다. 현수의 계좌에서도 몇 년치 연봉이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활비 통장과 비상자금을 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QLD를 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2020년 QLD는 연간 약 89% 상승했고 현수의 계좌는 연말 기준 약 16억 9천만 원이 됩니다. 2021년에는 약 26억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52세가 되기 전에 은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인플레이션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됩니다. QLD는 1년 동안 약 61% 하락합니다. 26억 원이 넘었던 현수의 계좌는 추가로 1,200만 원을 넣고도 약 10억 4천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1년 사이에 약 16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과 달랐습니다. 계좌가 작았던 30대가 아니라 은퇴가 가까워진 40대 후반이었습니다. 현수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QLD로 자산을 만드는 것과 QLD를 들고 은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은퇴 직전까지 QLD 100%를 유지하면 시장이 한번 무너질 때 은퇴 시점이 5년 이상 밀릴 수 있습니다. 현수는 매도를 서두르지 않았지만 은퇴 기준을 새로 정합니다. QLD가 회복되면 생활비 3년치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하고 나머지도 일반 지수 ETF와 안전자산으로 옮기기로 합니다. 2023년 QLD는 약 118% 상승합니다. 계좌는 다시 약 2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2024년에는 약 32억 9천만 원, 2025년에는 약 4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현수는 52살이 됐습니다. 2006년부터 넣은 전체 원금은 약 2억 140만 원입니다. 세금과 환율을 제외한 QLD 평가 금액은 약 50억 5천만 원입니다. 그는 특별한 종목을 발굴하지 않았습니다. 저점과 고점을 정확히 맞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월 40만 원으로 시작해 70만 원, 100만 원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고 2008년에 83% 하락과 2022년에 61% 하락을 견뎠습니다. 현수는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QLD 일부를 매도합니다. 3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분리하고 남은 자산도 QLD와 일반 지수 ETF로 나눕니다. QLD는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드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QLD만 들고 생활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산을 만드는 시기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했지만 자산을 사용하는 시기에는 레버리지를 줄였습니다. 현수는 52세에 회사를 떠납니다. 고급 자동차를 타지도 않았고 남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며 월급날마다 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단순히 QLD 장기 투자의 성공이라고만 보면 안 됩니다. QLD는 역사적으로 80%가 넘는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수익률이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생활비와 교육비와 주택자금까지 QLD에 넣었다면 현수 역시 폭락장에서 강제로 매도했을 것입니다. 현수를 은퇴시킨 것은 QLD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비상자금을 분리했고 고정비를 통제했으며 투자 금액을 꾸준히 늘렸고 은퇴가 가까워지자 레버리지를 낮춘 과정 전체였습니다. 복리는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의 복리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에게만 보상을 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